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을 그야말로 당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요.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이 현장에서 신공항이 추진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기자들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뒤엉켜 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취재 인력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네. 신원 미상의 남성이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재명이라고 쓴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촬영 기자들 사이를 정말 비집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기습적으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요. 출혈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일단 받았고요. 약 20분 뒤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고요. 바로 체포됐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 만날 계획은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사인하는 말. 뭐야?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대표님 괜찮아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119 불러 빨리! 119 불러 119! 대표님 힘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지금 손상 부위, 상해 부위는 목 주위의 경정맥 손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긴급 처치를 받았고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추가적인 수술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헬기가 한 대 떴던데 이재명 대표의 혹시 이송인가요 이게? 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되신 건가요 지금? 네. 대체 이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인파 취재진을 뚫고 범행을 저지른 이 괴한, 정말 초반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 동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저희 뉴스파이터 방송 전에 이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이 괴한은 57년생, 66세 남성으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흉기를 구입을 했다라고 경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5cm가량의 열상을 입힌 것으로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이번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도 남겼는데 총 68명 규모의 이 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저 얼굴을 좀 뿌옇게 처리된 저 남성이, 저 괴한이 정말 손쓸 겨를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서는 순간 정말 저렇게 공격을 가했고요. 흉기 피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급히 실려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의 경호가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배치된 경찰 병력은 이 대표 전담 경호 인력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경찰은 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경호팀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 대표급 정치인들 공개 일정 중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관리가 필요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관할 경찰서 소속 병력을 배치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제대 23명,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한
50여 명의 경력이 현장 배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의자가 내가 이재명이라는 글자가 쓰인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이 자원봉사 단체 머리띠까지 뚫고 있어서 이 대표 지지자로 오인해서 사전 위험 인물로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인상착의가 공개되자 동일 인물이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즉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에 방문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때도 동일한 행색의 남성이 이 대표 근처에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남성이 머리에 뭔가를 두르고 있는데 지금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저게 종이로 만든 왕관 모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앞서 저 남성이 물론 아직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만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만 지금 찍힌 그 언론의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은 저 인간이 저 남성이요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 공격을 가하고 주변에 있던 경찰과 이 경호 인력들에게 제지 당하는 순간에도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게 범행 전인지 후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범행 후일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남성의 치아 보이시죠? 지금 웃는 모습 범행 후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범행 전에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아까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상황 관련 쉴 새 없이 질문을 하고 있었고 저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고 다가오는 순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이재명 대표의 급소 부위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 남성이 범행 전에는 찍혔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그래서 범행 후에 찍혔을 가능성이 높고 범행 후에 만약에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네. 다른 곳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목 부분, 즉 급소 부위를 노렸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범행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흉기를 사용했고 상처 부위가 바로 목 부위였습니다. 목 부위라고 한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흉기 테러를 자행했다면은 결과가 살인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2006년도에도요. 지방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얼굴에 피습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는 커터칼이었고 이제 얼굴 부위였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부위라던가 이전에 어떤 범행의 사전에 준비된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범행 후에 경찰이요. 저 남성이 범행에 이재명 대표 공격에 사용한 흉기를 공개했는데 저희가 차마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흉측합니다. 길이도 정말 길고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흉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지자분들 할 것도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분들도 지금 놀란 가슴을 지금 쓸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이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넘어오는 방문을 보여드린다.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치료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지지자분, 당 관계자를 포함해 지지자분들이 병문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지금은 치료와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폭력 행위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으셨다시피 본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전에 이어서 대구를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취소를 한다든지 최소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금 메시지는 보시다시피 그 엄정하게 수사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나왔고요. 네.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김수경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그 신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아울러서 이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네. 빨리 쾌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무사무탈 또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 관계자도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무리한 억측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그리고 저 사람이 범행 동기를 일단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요. 부산경찰청의 중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경찰청이 이 남성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건 분명한 테러입니다.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범행 동기 등을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서 밝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걱정되는 게 지금 이 국내에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주요 큰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 폭력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5월 20일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구청 인근 까치공원 입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에 60대 남성이 이 치킨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제 그릇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유.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고 네. 그에 앞선 2021년 12월 13일에도 이 대표가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위해서 성주의 한 농원 앞을 걸어가던 중에 이 30대 남성이 계란 2개를 꺼내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경호원들의 제지로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던 중에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뺨에 무려 11cm의 자창을 입었습니다. 그 유명한 박 전 대통령의 대전은요 발언도 이때 나왔고 당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2022년 3월 7일 신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운동을 하던 중에 69세 유튜버에게 둔기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오점이고 얼룩입니다. 반드시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되고요.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요. 테러 행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사 결과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